네, 지금까지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내용이 좀 자세히 하다 보면은 또 어떤 것이 중요하신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심방세동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심전도만으로 진단이 되는데, 이렇게 심장이 하나하나 뛰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게 이제 불규칙하게 뛰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심방세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심방세동이 왜 위험하냐면, 이렇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심장 안에 자꾸 혈전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경색, 혈전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물컵에다가 깨끗한 물을 따라 놓으면 그냥 깨끗한 물이지만, 그 물을 막 흔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물거품이 생기죠. 똑같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게 불규칙하게 뛰면 그 안에 자꾸 혈전이 생기는 겁니다. 물거품이 생기듯이. 실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안을 들여다본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이제 안개처럼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혈전이 생기기 바로 직전 단계고요. 이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쪽에 하얗게 덩어리가 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심장에 이미 혈전이 생긴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CT를 찍어서 보면 이렇게 새카맣게 혈전이 이미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맥으로 인해서 혈전이 생기는 거고, 이게 날아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경색이 되는 거죠. 실제로 혈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심장을 3차원적으로 그린 것이고, 실제 심장에서 이렇게 생긴 구조물 안에 자꾸 혈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 혈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요런 혈전 덩어리가 혈관을 통해서 날아가서 미세한 혈관을 막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뇌의 경색, 뇌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안에 혈전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은 이런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첫 번째는, 뇌졸중을 막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쉽기로는 혈액순환제, 항혈전제라고 하는 거고요. 요즘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요 네 가지의 혈전제를 씁니다. 그리고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제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혈전제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혈전제의 부작용은 어쨌든 출혈이죠. 그래서 출혈이 지나치게 심하거나, 그래서 혈변이 있거나 혈뇨가 있거나, 또 심하게는 뇌출혈을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혈전제는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드시는 것이 이런 뇌경색을 막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뭐 내시경 또는 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발치를 한다, 뭐 이런, 또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작은 시술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일시적으로 약을 끊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혈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길게는 3일 정도라도 단기간만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장기간 끊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에서 혈전제를 드시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위중한 정도의 출혈이 아니라 하면 가급적이면 약은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보통은 2번을 드시기 때문에 저녁약을 좀 깜빡하고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하루 1번 먹는 약제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약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최근에 연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심방세동을 진단받고 나서 가급적이면 초기에, 보통 1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년 이내에 약물 치료라든지 시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심방세동을 없애는 조절, 리듬 조절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심방세동에 대한 이제 리듬 조절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약물을 먹어도 이 부정맥이 잘 안 없어지는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시술적인 치료를 가능한 빨리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맥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제 심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만성화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약물 치료든 시술적 치료든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시술을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죠. 이제 시술에 의한 부작용은 생기게 되면 좀 위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례가 걱정이 되다 하더라도 그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문 경우가 많고요. 시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이상 계속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 부작용의 사례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맥 치료, 약물 치료와 시술적 치료 이후에 정상맥을 획득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심장이라든지 뇌졸중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시술로 인한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이라든지 뭐 성별, 인종, 뭐 유전자적인 특성 여러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심방세동에 대한 시술적인 치료를 하시고 나서 나는 이제 심방세동이 없어졌으니까 술도 먹을 수 있고 뭐 담배도 피울 수 있고 하면서 생활을 조금 망가뜨리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방세동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외 여러 가지 병들을 계속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워낙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금주하셔야 되고 흡연도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 줄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수면 무호흡이 있다면 이것도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관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시술적인 치료를 해서 심방세동이 없어지더라도 재발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지병들, 특히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같은 것도 꾸준히 약을 통해서 또는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되고요.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심방세동이 없어지더라도 대부분 재발을 하고, 재발을 하면서 뇌졸중이나 중풍을 통해서 입원하시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